봅시다. 오늘 독립과 종속 전까지 합시다.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 정리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 정리.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수특 해설 올린 거 보셨나요? 해설 올려놨으니까 수특 푸실 분들은 그거 풀면서 모르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참고들 하시고, 그리고 답지랑 풀이가 똑같은 것도 있을 거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니까 한 번씩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부 확률이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 뭐 조건부 확률까지 다 풀면 좋겠지만 일단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일단은 확률까지는 그래도 3월달 되기 전에 한 번씩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월달 되면은 우리 자이스토리 나갈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랑 다음 시간에 독립시행하면 끝나죠? 그렇지? 오늘 조건부 확률하고 다음 시간에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하고 하면 이제 2단원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이스토리를 한 번 더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월 1일이지만 수업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엔 수업 있어요. 수업 있으니까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자이스토리를 나갈 건데 앞으로 토요일마다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늦지들 마시고 딱 오자마자 시험 보고 해설하고 틀린 거 고치고, 그러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원래 걸리잖아. 그렇게 하고 숙제 같은 거는 추가 자료를 내가 매주 줄게요. 알겠죠? 추가 자료를 매주 문과 학생들만 따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복습 자료는 내가 계속 매주 줄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 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전에 개념 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확률은 결국 전체분의 A로 구하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A라는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서 확률을 구했다고.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야? 조건을 걸겠다. 어디에다가 조건을 걸겠다? 전체에다가 조건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전체에다가 B라는 조건을 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 P, A, 바, B라고 쓰는 거고, 얘는 P, B분의 P, A 교집합 B의 형태로 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념에서 다뤘던 건데, 너네 그 수특 손풀이 한 거 보면 마지막에 내가 거의 한 장을 가득 채워서 풀이를 적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가 말로 쭉 적어 놨는데, 그거를 처음 개념 때는 안 했는데 수특을 풀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쭉 적어 놨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전체에다가 B라는 조건을 건다는 게 도대체 뭐냐. 봐봐.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확률은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분의 얘를 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내가 이 전체에다가 B라는 조건을 걸겠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전체 집합이 요만큼이잖아. 거기에서 A가 있는 거잖아. 전체에 B를 걸겠다라는 건 전체 집합을 B로 보는 거야. 이제는 전체 집합을 B로 보는 거야. B 중에 뭐? A인 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다시, 원래 전체 집합은 요만큼이 있고 그 중에 A니까 전체분의 A를 했어.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다? 이젠 전체가 B가 되는 거다. B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전체가 이만큼이야. 그 중에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 PB가 되는 거고, 그 중에 A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P를 N으로 바꿔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정의상. 이해되셨나요? 요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실질적인 정의. 그래서 이거를 독립과 종속의 판단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내가 그 마지막 꼭 보세요. 그거 좀 길어. 내가 쓰면서도 이걸 과연 읽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쓰긴 했는데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그 수특 마지막 조건부 확률 문제, 마지막 문제, 레벨 3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게 풀이가
한 장을 가득 채우는 거야. 한 장 가득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그게 이제 독립과 종속 판단하는 거거든. 그걸 보면서 이거를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빤히 보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굳이 이걸 한 장을 가득 차도록 다 세야 되나? 다 세거든. 경우의 수가 6가지야. 케이스가. 케이스 분류가 6개고 그 6개에 해당하는 게 각각 몇 개인지를 다 세.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세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쭉 하다가 독립의 정의를 갖고 풀어볼까 했는데 바로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쭉 적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면 눈으로 풀려요. 그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그 독립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내가 말로도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꼭 한 번씩들 풀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해설지랑은 다른 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다른 문제들은 막 엄청 특별한 문제는 없더라고. 이번 수특에는 특출나게 어렵고 이런 문제는 별로 없었어서 거의 비슷할 텐데 일단은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렇게 된다. 조건방위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곱셈 정리였는데 곱셈 정리가 뭐였어? 그냥 여기 분모에 있는 거 반대로 넘긴 거예요. 분모에 있는 거 반대로 넘긴 거야.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개념할 때도 곱셈 정리 하면서도 얘기했어. 잘 봐. 그러면 내가 저 PB라는 애를 반대로 넘기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PA 바 B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게 곱셈 정리인데 이 식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된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 연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냥 간단한 개념 문제 연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를 적용을 시켜보면 A 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따로 구하고 얘를 따로 구해서 곱하겠냐라는 거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경우의 수 셀 때 생각해봐.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곱해서 교집합을 찾는 게 낫겠어? 그냥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낫겠어?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본 연산 문제가 아닌 이상 이 공식을 쓰는 일은 없어. 그럼 곱셈 정리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우리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곱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그 곱의 법칙을 확률에서 적용을 시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애들. 그게 독립시행이었죠. 독립시행 확률 다 곱하잖아. 그런 거. 아니면 우리 계속 뽑는 거 있지. 숫자 뽑는 거, 공 뽑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갑이 뭔가를 하고 을이 뭔가 하고 이런 거. 연속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굳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쓰실 필요는 없다. 왜? 교집합을 찾겠다고 각각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인 거고 문제로 봅시다. 독립과 종속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유형 1번에 371번이죠. 371번 보시면 PA는 0.5고요. PB는 0.4고 쟤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이제. 너무 많이 봤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을 거다. 그런데 PA가 0.5고요. PB가 0.4다. 그랬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뭐야? 바깥쪽이죠. 바깥쪽. 맞지? 바깥쪽은 0.2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합집합은 몇일 거고 0.8일 거고 둘의 합은 0.9죠? 그치? 그럼 교집합이 몇인 거다? 0.1. 그러니까 여기가 0.3, 여기가 0.4 해놓고 그냥 얘를 보시면 된다고요. 얘는 뭐라고? PA분의 B 교집합 A라는 애고 PA라는 애가 뭐고? 0.5고 그거 분의 교집합이니까 0.1 해서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이해됐니? 이해했어? 근데 얘를 조건부 확률을 정의로 본다면 전체를 뭐로 봐라? A로 봐라. 그 중에 B에 해당하는 걸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A로 보면 0.5분의 0.1, 즉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정의로 보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치? 배반 사건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서로 그려놓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갈게요. 유형 2번으로. 유형 2번. 376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어. 조건부 확률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 다른 문제와 섞이면서 좀 어려워해. 그 이유가 뭐야? 조건부 확률을 못 풀어서가 아니야.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몰라서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확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뭐일 때, 뭐뭐 할 때, 이런 거에서 때에서 끊어서 표시하라 그랬어. 알겠지? 저기서 끊어서 앞을 다시 보는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의 눈을 차례로 A, B라고 하겠다. 그런데 A, B가 짝수일 때라고 돼 있으니까 짝수인 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알겠지? 그냥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어떤 수를 하겠다 이 말이 없고, 그냥 A, B라 하자 하고 이 말이 없이 얘로 넘어가면 전체가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그 중에 짝수일 때, 그러니까 전체 짝수 중에 A 플러스 B도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곱했을 때 짝수라는 건 뭐뭐? 이렇게 쓰면 안 보이죠. 홀수 짝수거나 뭐 짝수 홀수는 생략하고 짝수거나 가죠. 이렇게죠. 맞지? 근데 그 중에 합이 짝수인 건 뭘 찾아라? 얘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럼 경우 나눠볼게. 첫 번째, 홀짝이거나 또는 짝홀이거나. 두 가지를 보시면 홀짝인 경우에서 몇 개니? A 홀수 3개, B 홀수도 3개죠? 그러니까 3, 3은 9, 얘도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전체 몇 가지 경우? 1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두 번째, 짝짝인 경우 몇 개 얘도 3 곱하기 3에서 9개겠죠? 달라야 된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맞나요? 그럼 전체는 A 곱하기 B가 짝수인 전체는 몇 가지인 거고? 27가지인 거고, 그 중에 9 해서 3분의 1이 답인 거죠. 3분의 1이.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앞에서 배운 걸 잘 활용만 하면 풀려. 그게 뭐였느냐? 첫 번째, 일단 케이스 분류. 그다음 두 번째,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o. 그러면 379번 풀어보시겠어요? 379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수특에도 있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보니까 이번 수특이 뭐 새로운 문제는 없더라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볼까요? 얘도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일단 여기서 개수보다 많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 중에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진호가 꺼낸 공보다 지하가 꺼낸 검은 공이 더 많아야 돼. 근데 검은 공이 총 3개 있지. 그럼 진호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진호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진호가 검은색 1개를 뽑았을 때가 있겠죠. 그치? 즉 검은색 1개, 이렇게 쓸게요. 검은색 1개, 흰색 1개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진호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 거야? 진호가 흰색 2개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검은색 2개는 말이 안 돼. 맞지? 검은색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중에 지하가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지하는 뭐를 뽑아야 돼? 검은색만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하부터 뽑고 그 다음 진호가 뽑는 거니까, 보시면 전체 몇 개 중에,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겠다, 지하가. 맞나요? 그런데 그 중에 뭘 뽑아야 된다? 검은색만 2개를 뽑아야 된다. 곱하기. 이거 지금 지하가 뽑는 거야. 지하가 먼저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호가 뽑겠다. 진호는 그러면 뭐 남았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남은 거야. 맞나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남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하겠다? 3개 중에 2개를 뽑겠다. 그런데 몇 개? 1개. 흰색 1개, 검은색 1개를 뽑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지금. 근데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아가 뽑고 진호가 뽑네. 연속적으로 뽑네 사건이. 그럼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야 쭉. 경우의 수에서 했던 것처럼. 알겠죠?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진호가 흰색을 뽑았으면 지아는 뭐 뽑으면 돼? 검은색을 한 개라도 뽑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야? 적어도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잘 봐. 지아가 검은색 한 개, 흰색 한 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호가 흰색 2개 뽑을 수 있어? 안 되지. 왜? 흰색이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진호가 흰색 2개를 뽑아야 된다며. 그러면 결국 지아는 뭘 뽑는 거야? 검은색 2개 뽑는 거죠. 맞나요? 결국 얘랑 확률이 똑같죠. 그치? 그럼 지아는 무조건 검은색 2개를 뽑아야만 해. 맞나요? 그러면 얘 똑같이 5C2분의 3C2 곱하기 3C2분의 흰색 2개니까 2C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전체가 될 거고 그 전체 분의 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얘도 여기 똑같이 있고 얘도 똑같이 있고 전체에도 똑같이 있겠지 그러면. 맞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돼? 전부 다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얘를 그냥 A라고 바꿔보면 얘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얘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그 2개를 더하면 A로 묶이겠지. 분의 얘잖아. 그럼 얘 곱하기 A인 거잖아 또. 그러니까 A는 전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 더하시고 얘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되나요? 380번. 380번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일본어 중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일본어 중에 여학생. 답은 130분의 75 끝이에요. 이해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왜? 문제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고정이야. 얘가 전체인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알겠지? 이게 전체인 거고 그 중에 여학생인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제 전체에다가 조건을 거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쭉쭉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4번 볼게요. (384번에)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두 영화 A,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씩은 관람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본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A를 관람한 학생이 있을 거고 B를 관람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남학생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여학생이 있을 거고. 근데 A를 관람한 학생 270명이래요. 그 중에 여학생이 125명이래. 그러니까 A면서 여학생이 125명인데 전체가 270명이라고 돼 있지? 그럼 남학생은 몇 명이야? 145명 괜찮니? 둘을 더했을 때 이제 270명이 돼야 되니까 둘을 더했을 때. 두 번째, B를 관람한 290명 중에 B의 전체가 290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이 110명이래. 여학생이 110명이래. 그러면 빼시면 180 뭐야? 29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 내가 뭐 틀렸니? 일단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뭐를 구해야 돼? 전체를. 모두 관람한 사람을 찾아야 돼. 맞나요? 맞지? 모두 관람한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럼 잘 봐.
이렇게 더하면 몇이니? 325명이죠. 근데 남학생이 몇 명이야? 300명이지. 그럼 몇 명은? 그 중에 25명은 좀 중복인 거야, 중복. 맞죠? 맞지? 그냥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하면 얘는 235명인데 여학생이 20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중복은 35명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조건방률이니까 얘 중에 중복 중에 남학생일 확률이라는 거죠. 그럼 둘을 더하시면 60분의 2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신 차리고 봅시다. 유형 4번. 아니 이제 이제 내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거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요즘 이제 형도 결혼해서 나갔고 나도 결혼해서 나갔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지금 대학생이야. 근데 이제 자취를 해. 그러니까 집에 없어. 근데 이게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가족이 5명인데 식구가 5명인데 이제 부모님 있고 형 있고 나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방 그리고 형방, 내 방, 동생 방에서 이제 방이 4개가 있었어. 근데 형이 재작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내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고 동생이 자취를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10월? 11월. 내 결혼식 끝나고 12월이구나. 작년 12월부터 자취한다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우리가 다 나간 거야. 그러니까 집이 텅 비는 거야, 갑자기. 텅 비는 거야. 방이 3개나 비는 거야, 텅. 그래서 이제 형 나갈 때는 엄마가 좋아했어. 본인의 방이 생긴다고. 여태까지 살면서 본인의 방이 없었던 거야. 너처럼 본인 방이 있기 쉽지 않잖아. 애들을 낳으면. 이제 결혼 막 했을 때는 집이 작아서 방이 없고 집이 커지니까 애들이 같이 커져가지고 애들 방 하나씩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거야. 그래서 형 나갈 땐 좋아했어. 자기 방 생긴다고. 그냥 내가 나가니까 이제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 서재를 만들었어. 근데 아빠 서재라고 만들어놨는데 아빠가 거기 있지 않아. 내가 보기엔. 거기 있지 않아. 근데 그냥 무늬만 서재야. 그리고 이제 동생 방은 이제 가끔 그래도 주말에 와서 자니까 자취한다고 매번 거기 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취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지. 짐도 자기 자취방에다 다 옮겨놓고 주말에 올 때는 그냥 옷만 딱 들고 와. 주말 동안 입을 옷만. 그리고 자고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적적하셨나 봐. 그래서 재작년부터 여행을 엄청 다니세요. 지금도 이제 갔다가 오늘 오시는데 2주 동안 갔다 왔거든?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2주? 거의 한 12일? 13일 정도 갔다 왔거든? 근데 가서 그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야. 나는 하루에 11시간씩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할 일 없다고 이제 동생도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동생 학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거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야. 애들도 다 결혼시켰겠다. 동생은 아직 결혼시키려면 한참 남았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뭐 하고 하다 보면 지 알아서 이제 취업하겠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한가 봐.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녀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사진 엄청 보내. 거의 한 1년에 3번, 4번은 해외여행 가는 것 같아. 보면. 짧게 갈 때도 있고, 길게 갈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으면, 그 단톡방이 있어. 원래는 5명만 있다가, 형도 그렇고 나도 결혼하니까 이제 2명이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7명이야. 근데 우리는 눈치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나랑 형은 답장도 잘 안 해. 사진 올리면 따봉 눌러. 따봉. 그리고 좀 짜증나. 수업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 띠링 올려가지고 보면 막 지금 이집트 갔다 왔거든?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좀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피라미드를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거 뭔 느낌인지 알지? 저 멀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자꾸 이제 찍는 거야. 그런 걸 자꾸 올려. 그냥 짜증나 보고 있는데 풍경 사진은 괜찮아. 풍경이 되게 좋다면 되는데 이거 찍고 올리면 약간 좀 짜증나. 그러다 그냥 따봉 눌러. 근데 이제 이 2명은 불편한 거지. 아무도 답장을 안 하니까. 우리 집은 근데 답장이 없는 집이거든 원래. 아빠가 맨날 답장하라 그래. 근데 답장 안 해. 너네도 그렇잖아. 단톡에 답장 안 하잖아. 단톡에 맨날 나 혼자 얘기하잖아.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뭐라 안 하잖아. 답장 안 한다고. 그래 나는 일이 없어진 걸로도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아. 아이들이 읽었구나. 그래도 읽었구나. 근데 가끔 보면 이제 한 12명, 13명 되니까 한 13 이렇게 찍혀 있어. 그래서 하나씩 없어져. 그러다 내가 다음 주에 카톡을 보내려고 봤는데 아직도 3이 남아 있어. 그럼 누굴까? 이런 생각은 해. 이런 생각 정도 하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답장 없어도 뭐 그러려니 하거든. 나도 그러니까. 그 답장 뭐라 할지도 모르겠어. 사진 찍 보내고 잘 있다 하는데 잘 있구나. 무슨 일이 생겼으면 내가 답장을 하겠는데 뭐 엄마 아빠는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놀고 있다. 어쩌라 사실. 짜증나. 이제 11시간 수업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갔는데 보고 있으면 짜증나. 그래요. 근데 이제 2명은 눈치를 보나 봐. 특히 내 와이프는 나한테 좀 답장 좀 하래. 근데 아니 난 여태까지 살면서 답장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러면 내가 답장을 안 하면 자기는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걱정이래. 고민이래.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니네 부모님이니까 그러지 말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핸드폰을 가져와서 답장을 해요. 내 핸드폰을 가져와서 내 걸로 답장을 해. 아니면 이제 나한테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래. 그래서 이모티콘만 보내. 답장하기 전에 이모티콘을 보내래.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자기가 글을 쓰겠다고 답장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 가족 단톡 중에 가장 활발해요 요즘이. 결혼을 하고 가장 활발해. 왜냐면 이 2명이 꾸준히 답장을 해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모티콘을 하나씩 보내.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대답을 한다던가 나한테 뭐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출발한다 하면 이제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도는 답장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제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그 정도 답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활발해. 내 동생도 이제 답장을 잘 안 하거든. 동생 부르는 게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빨리 갑자기 부러운 거야 좀. 전화해가 되고 싶은 거야 빨리. 나도 그냥 다 끝나고 쉬고 싶은 거야 갑자기. 특강하다 보니까. 특강 딱 2달 하면은 몸은 몸대로 안 좋아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대로 받고 끝나면 끝이냐? 또 아니야. 또 시작이야 이제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 너네 시험 대비 교재 만들어야 돼. 시험 대비 보통 이제 교재 만드는 한 2주 걸리니까 2주 정도 걸리고 만약에 재본을 한다 그러면 재본하는데 한 주 걸리고 그럼 재본하기 전에 검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은 잡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보통 한 달을 잡아. 아무튼 그런데 또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이스토리도 한 번씩 풀어봐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작인데 언제 끝나나 싶어요. 지금 내 원장님 보면 끝나긴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용 원장님이 있고 정 원장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둘이 대화하는 거 들으면 웃겨.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용쌤이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용쌤이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가 봐. 체력적으로도 힘드니까. 그래서 화학 선생님을 한 분 뽑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원장님이 이제 물화생지를 다 하셨잖아. 다 하셨어 예전에는.
근데 이제 생명 선생님이 이제 성민쌤이라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 건데 성민쌤이 이제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물화생을 하셨어. 물화지를 하셨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성민쌤한테 지구과학까지 떠넘겼어. 성민쌤이 지구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생명만 했었어 처음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이게 그 반반 나눠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과학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원장님 수업 들어가서 듣고 너네 공부하는 것처럼 듣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뒤부터 이제 한 거야. 이렇게 되다가 물리 선생님 뽑았지, 화학 선생님 뽑았지.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원장님이. 정 원장님 힘들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엄청 줄이셨어요. 전에 비해서 엄청 줄이셨어.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인가 4일인가 출근하셔요. 일주일에 지금은. 근데 그게 체력적으로 너무 그래서 6층에서 5층 내려가실 때 계단으로 안 내려가시잖아. 무릎이 나가가지고.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내시지만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되게 몸은 그러시잖아.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 근데 그 몸을 40년 넘게 지탱했다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몸이었대. 그래가지고 학생 때부터 그런 몸.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면서 농구를 또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무릎을 또 엄청 쓰신 거야. 그리고 이제 무릎이 별로 안 좋으세요. 계단을 잘 못 내려가세요. 그래서 티는 안 내시지만 또 가서 무릎 안 좋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했지. 아무튼 또 내가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했더니 이제 정 원장님이 안 된다.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화학 수업은 우리 학원이 그만둘 때까지, 학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해하겠다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야. 정 원장님도 이제 완전 T거든. 이 원장님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듣고 있으면 되게 웃겨. 웃겨. 그래가지고 저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가토스에 계속 있으면 나는 50살까지 은퇴를 못 하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장님도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시니까 40대 중반 넘어가시고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슬슬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어요. 좀 부럽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놀러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짜증나고 짜증난다고는 못하겠고 그래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무튼 봅시다. 유형 4번 확률의 곱셈. 너네가 졸길래 요즘 내가 드는 생각들을 좀 얘기해서 봤어요. 봅시다. 385번에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내가 한 개 꺼낼 거야. 그럼 아닐 확률 몇이야? 12분의 10이겠죠? 맞나요? 그다음 두 번째 11분의 9 해서 끝이에요. 이해가? 이걸 왜 곱하는지 알겠지? 그 느낌만 알면 돼. 곱셈 정리를 막 외워서 쓰지 말고 이 느낌만 알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왜 곱하는지에 대해서만 연속적으로 2개를 뽑으니까 확률끼리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얘를 경우의 수로도 볼 수 있기는 해요. 전체 경우의 수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런 것도 388번 같은 것도 갑이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고 하는 거니까 곱셈 정리로 확률끼리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유형 5번에 봐봐. P2는 PA 교집합 2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이거 생각하고 풀지 않잖아. 우리 생각하고 풀지 않잖아. 그냥 경우의 수 풀듯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풀듯이. 봐봐. 어떤 축구팀이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은 0.5인데 그랬을 때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린 이기는 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나누겠지 둘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맞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두 가지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놓고 비가 올 확률은 0.2고 오지 않을 확률은 0.8이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7이고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5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길 확률은 비가 오면 0.14의 확률인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0.4의 확률이겠지. 그럼 전체 이 팀이 이길 확률은 몇인 거야? 둘을 더하는 거죠. 왜?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이거를 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복잡하게. 알겠지?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6번이 마지막이죠. 6번에. 좀만 정신 차려서 봅시다. 393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퍼센트 문제네. 퍼센트 문제는 뭐로 보자? 그냥 전체를 100명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 학생이 60%가 안경을 쓴대요. 그럼 내가 전체를 100명으로 보면 안경을 쓴 학생은 60명인 거고, 그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은 40명이겠지? 맞지? 근데 이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다시 써보면 봐봐. 안경을 쓴 학생이 60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24분의 1명이 검사 요청을 받은 거야. 재검사 요청을. 그다음 두 번째,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40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10분의 1명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야. 그럼 재검사 요청을 받은 사람의 전체는 얘일 거고, 분의 안경을 썼을 확률이니까 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써보면 60 곱하기 24분의 1 더하기 40 곱하기 10분의 1 분의 60 곱하기 24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내가 왜 100명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사실 60%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60%는 100분의 60이죠. 얘도 40%니까 100분의 40일 거고, 얘도 60%니까 100분의 60이겠지. 결국 100분의가 다 약분되게 돼 있어요, 확률에서는.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확률에서 퍼센트가 나왔을 땐 그냥 정체를 100명으로 놓고 명수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7번 봅니다. 397번에 397번에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그 다음에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한 면은 빨간색이고 다른 면은 검은색인 카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바닥에 놨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로 양쪽 다 빨강인 카드가 놓여있을 확률이 있을 거고, 또 한쪽은 빨강, 한쪽은 검은색일 확률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꺼내서 이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를 꺼낼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지? 그러고 나서 바닥에 놨어. 그럼 바닥에 놨을 때 빨간색이 보일 확률은 몇이야? 1인 거지. 맞나요? 두 번째, 내가 이 카드를 꺼냈어. 즉 3분의 1의 확률이고, 내가 놨을 때 빨간색이 보일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의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의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더해서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니?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쇄적으로 꺼낸 다음에 내려놓는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꺼낼 확률, 내려놨을 때 그렇게 될 확률 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 마지막 398번에 보시면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다.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름이 너무 올드하지 않니? 아니야? 그런 느낌 안 들어? 아니, 갑자기 이런 느낌이 왜 드냐면, 내가 1, 2, 3학년을 지금 다 수업하고 있거든. 근데 1학년들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고 보니까 책이 다 새 책이야. 이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름들이 요즘 이름이야. 뭐 유진이 이런 거. 흔한 여자의 이름, 흔한 남자의 이름이야. 근데 얘 보면
이름이 옛날에 너네 친구 중에 정환이 있어? 친구들 중에? 있어봤자 진짜 소수지. 이름 중에 혜지 있어? 없잖아. 없잖아. 근데 유진이 요즘 유진이 많지 않아 이름? 응. 유진이 많고. 그다음에 남자애들 중에 흔한 이름? 뭐가 있지? 요즘 이름 중에 흔한 이름. 꼭 가면 밤마다 있는 애. 뭐지? 근데 요즘 여자애들 중에 유진이는 밤마다 한 명씩은 진짜 꼭 있잖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왜냐면 왜 내가 유진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수업을 했는데 한 반에 유진이가 3명이었어. 그 유진이를 부르면 3명이 날 쳐다봐. 근데 내가 학생들을 부를 때 성을 잘 안 붙이거든. 왜냐면 내가 이름을 못 외워. 이름을 잘 못 외워. 성까지 외우면 다른 애 성을 이상하게 불러. 그러니까 성을 잘 못 외우겠어.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름만 불러. 그 유진이가 3명이나 있으니까 유진이 부르면 3명이 쳐다봐.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그게 너무 확 티가 나더라고 갑자기 보는데.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뒷면의 개수만큼 해지가 동전을 던진다.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해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정환이가 먼저 던지니까 정환이가 뒷면이 1개 나왔을 수도 있고 정환이가 뒷면이 2개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정환이가 뒷면이 안 나오면 해지는 안 던지니까 안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정환이가 던졌을 때 2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몇이니? 2분의 1 맞나요? 맞아? 2분의 1이고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맞죠? 곱하기. 그랬을 때 해지가 던질 건데 개수가 1개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확률이 몇? 2분의 1인 거야. 왜? 정환이가 한 번 나왔으니까 해지는 동전을 한 번 던져. 한 번 던져서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정환이가 2번 나왔으니까 해지가 2번 던질 건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뒷면이어야 돼. 그 몇? 확률? 2분의 1. 됐나요? 이걸 더하셔서 분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시행까지 해서 쭉 끝낼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방금 유형이 몇 번이었니? 6번? 유형 6번까지 풀면 되니까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C단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개네요. 3개씩 끊어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427, 8, 9 풀어보시겠어요? 427, 8, 9. 봅시다. 427번 볼게요. 427번도 뭐 말이 쭉 뭐 길지만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죠. 다음 그 도서관 이용자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300명 중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래. 그럼 몇 명이라는 거야? 30대가 총 36명? 맞죠?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60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6이라는 소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30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성일 때 즉 200분의 20대 1 확률 즉 200분의 A와 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게 여성일 때 30대 1 확률 즉 100분의 B가 같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두 개 연립하셔서 푸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28번에도 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괜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볼 거야. 봐봐.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 A, B, C, D, E, F 6명이 있다. 걔네들이 공을 주고받을 건데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A, B, C, D, E, F 까지 있는 건데 내가 A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서 A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죠.
즉 못 받을 확률은 1이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C한테 줬다고 쳐볼게. 그럼 이젠 C가 누군가한테 줄 거야. 그럼 C가 A한테 줄 확률 불가능하니까 없죠. 즉 못 받을 확률이 1이지. 그럼 C가 또 누군가한테 줬겠지. 이제는 E한테 줄 거야. E가 이제 누군가한테 줄 거야. 근데 E는 C한테 줘 못 줘? 못 줘. 본인 스스로 줘 못 줘? 못 줘. 그럼 E가 줄 수 있는 사람은 A, B, D, F 중에 한 명이야. 근데 A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64분의 27이야. 됐나요? 못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됐고. 429번은 내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우의 수로 푸는 거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확률로 푸는 거, 정확히는 확률의 곱셈 정리로 푸는 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두 번을 했고 이미 두 번을 했고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일단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승부가 안 난 거야. 승부가 안 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승부가 난 거야. 근데 몇 명이 이긴 거야? 2명이 이긴 거야. 맞지? 2명이 이겨야 그 다음 걸 한 번 더 하니까. 맞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 있어? 셋 다 똑같은 걸 내는 경우 있겠지. 그치? 근데 그런 게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뭐 내면? 가위바위보를 다 하나씩 내면 승부가 안 나죠. 그런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 6가지가 있겠지. 3명을 가위바위보랑 매칭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3팩이니까. 맞아? 3팩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 9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맞나요? 그럼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내가 고르겠지. 승부가 안 나야 되니까. 곱하기. 두 번째는 승부가 나야 돼. 그러면서 A가 이겨야 돼. 그러면 A가 뭔가를 내고 남은 2명은 A한테 지는 걸 내야 되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A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위를 냈어. 그럼 나머지 2명은 무조건 뭘 내야 돼? 보자기를 내야 되는 거죠. 볼을 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몇 가지 경우야?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얘를 뭐로 나누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 응?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요? 이게 어렵나? 너네 봐봐 생각을 해봐. 3명이 모여서 얘들아 가위바위보를 해. 그럼 각 사람마다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지. 그럼 그 3개씩을 3명이 내니까 몇 가지 경우야? 27가지 경우지. 그걸 2번 하잖아. 그럼 27의 제곱이겠죠. 27의 제곱이 첫 번째 경우도 27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도 27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분모는 27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로 푸는 거. 이거 밑에 것도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확률로 푸는 게 더 쉬우니까 확률을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뭔 소리냐면 첫 번째로 했을 때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은 몇일까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네가 몇 명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든 이길 확률, 질 확률, 비길 확률은 똑같아. 그게 몇 명이든 상관없어 얘들아. 내 입장에서 내가 2명이랑 하든 3명이랑 하든 4명이랑 하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1, 질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 3분의 1인 거야. 맞나요? 그럼 3명이 했을 때 1명이 비긴다는 건 셋 다 같이 비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길 확률은 그냥 몇이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전체 27가지가 있을 것이고
비기는 게 9가지니까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그럼 승부가 나지 않았어. 그 다음엔 근데 A가 이겨야 돼. 그럼 A가 뭔가를 내겠지. 확률에서 A가 뭘 내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A는 그냥 맘대로 뭔가를 내면 돼. 그 대신 내가 주먹을 냈으면 나머지 2명은 무조건 뭘 내야 돼? 가위를 내야겠지. 그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이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확률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지? 확률의 관점과 경우의 수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승부가 났는데 2명이 이겼어 처음에. 그럼 마찬가지야. A는 이겼겠지. 그럼 A가 뭔가를 냈겠지. 그걸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확률의 측면에서 없어. 왜? 가위를 내든 바위를 내든 상관없는 거라고. A는. 근데 A가 주먹을 냈어. 그러면 누군가는, 둘 중에 누군가는 뭘 내야 되고 같은 주먹을 내야 되고 나머지 한 명은 뭘 내야 돼? 가위를 냈겠죠. 맞니? 그럼 그 확률은? 내가 만약에 A가 바위를 냈어, 주먹을 냈어. 그럼 누구? 둘 중 한 명은 뭘 냈고 같은 주먹을 냈고 나머지 한 명은 뭘 냈을 것이다? 가위를 냈을 것이다. 됐어? 그래서 2명이 결승전으로 올라갔어.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쳐볼게. 근데 A가 이겨야 돼.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서술형의 437, 8, 9번 까지 하면 오늘 해야 될 건 끝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437, 8,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437번부터 볼게요. (437번부터) 보시면 수학, 영어는 각각 3시간씩, 국어, 사회, 과학은 각각 2시간씩 배정하여 만들 건데 그 중에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은 2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고 시간표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 월수금 모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너네 혹시 하루에 2시간 이상 똑같은 과목 듣는 거 있니? 없지? 근데 얘는 좀 가혹하다, 그치? 월수금 매일매일 수학 1교시라고 생각해봐. 다 자겠죠? 월수금마다. 그런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되는데 일단 전체부터 구해볼게요. 전체에 뭐라고 되냐면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은 2시간 이상 안 듣겠대. 그럼 일단 수학과 영어 입장에서 수학과 영어는 각각 3시간씩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수학과 영어 입장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소리죠. 하루에 2시간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영어 입장에서도 여기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지. 맞나요? 그러면 수학 1시간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총 몇 칸? 월요일에 수학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수학을 집어넣었다고 쳐볼게. 또 영어, 다시 수학 두 번째. 수요일에 수학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금요일도 4개 이렇게 되겠지. 뭐 수학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또 이젠 영어 집어넣을 거야. 영어. 월요일에 영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3개, 3개 이렇게겠지. 맞니? 그럼 영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영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래놓고 국어, 사회, 과학은 각각 2시간씩 배정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어랑 수학은 어차피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3시간씩 있으니까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런데 국어, 사회, 과학은 2시간씩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 국어를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그럼 내가 국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긴 못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갈 거니까 6 곱하기 4에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었다 쳐. 그럼 과학은 요 넷 중 하나니까 과학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될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국어 2시간, 과학 2시간을 다시 과학 2시간, 사회 2시간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응?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국어 2시간, 과학 2시간, 사회 2시간인데 일단 요일부터 정할 거야. 뭔 소리냐면 요일, 각각의 요일에 2개씩 들어가는 거지. 뭐가? 국어, 사회, 과학이 각각의 요일에 2개씩 들어갈 거야. 아직 몇 교시에 들어가는지는 안 정할 거야. 안 정할 거고 각각 과목이 2개씩 들어갈 거야. 그러면 월수금에 2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월수금에 각각 2개로 쪼갤 거야. 우린 국어 2개, 사회 2개, 과학 2개가 있는데 그거를 2개 쪼갤 거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 이렇게 써줄까? 국어 2개가 있고 사회 2개가 있고 과학 2개가 있어. 내가 얘를 2개 짝지을 거야. 2개씩 쌍으로 묶는 거야 지금. 괜찮니?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국어 첫 번째 국어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지? 그럼 내가 이렇게 골랐다고 쳐볼게. 그럼 2개 중에 1개를 고른 거야. 맞지? 두 번째 국어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1개밖에 없어. 또 사회를 고르면 얘네 둘이가 짝이 돼버려.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 이렇게 묶은 거야. 맞니?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어떻게 묶여? 이렇게 묶여.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묶어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묶는 가지수가 2가지구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내가 사회를 이렇게 느낌상 해봤을 때 내가 사회를 첫 번째에 골랐든 과학을 첫 번째에 골랐든 결국에 국어는 사회와 하나, 과학과 하나 이렇게 묶이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로 나눠져야 돼요. 순서가. 이게 헷갈리면 직접 해봐. 봐봐. 국어끼리는 못 묶여. 근데 우린 얘네들을 2개씩 묶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 국어, 사회 하나 묶고 국어, 과학 하나 묶고 사회, 과학 하나 묶어야 돼. 알겠어? 요 2개를 중복이 없이 묶으려면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월수금에 넣으면 되죠. 그게 몇 팩? 3팩이겠지. 3개에 집어넣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이제 몇 교시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건 몇 팩? 2팩, 2팩, 2팩이겠죠. 이해돼? 2개를 2교시에다가 각각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전체야, 얘들아. 얘가 전체야. 괜찮아? 이해된 거야? 됐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세. 2개씩 묶어봐.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 됐어? 그 중에 1교시가 영어랑 수학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영어와 수학은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 알겠지? 월수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1교시가 전부 다 영어 아니면 수학이래.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1교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수학이랑 영어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러니까 1교시가 영어 또는 수학일 확률은, 수학인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수학, 영어, 수학이라고 해볼게. 괜찮니? 그럼 영어 입장에선 수요일에 들어갔으니까 월요일에 하나, 금요일에 하나 들어가야 되지. 그럼 몇 개 선택지가? 3개? 3개.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볼게. 여기다. 수학 입장에선 수요일에 들어가야 되지. 선택지 몇 개? 3개. 수학 여기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 우리 이거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수학 영어를 넣는 순간. 그러니까 결론.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적힐 거니까 위에. 맞니? 그래서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지우고 답은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하시면. 됐죠? 자, 좀만 더 차리자. 거의 다 끝났다. 438번. 뭐 A, B, C 세 사람이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문제 읽어보셨나요? 문제가 좀 길어서. 문제 읽어봤어?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누군가가 나왔을 거지, 당연히. 당연히 누가 가장 큰 수가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수가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크면 끝난다는 거야. 맞나요? 그럴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3번 이상하여 우승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걸 계속해도 우승자가 결국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사건으로 풀겠죠. 전체에서 한 번에서 끝나는 경우와 두 번에서 끝나는 경우를 빼겠죠. 그럼 첫 번째, 한 번 해서 끝나는 경우를 한번 세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C가 이기든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냥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A, B, C한테 그냥 맘대로 넣어줄 거야. 다시 숫자부터 보겠다는 거야. 만약에 6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가장 큰 숫자가 6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1, 2, 1, 3, 1, 4까지 가능하죠. 맞니? 또 2, 1은 안 세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열할 거니까. 알겠지? 2, 3까지 가능하고 3, 안 되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5라고 가정을 하면 1, 2, 1, 3, 또 2, 2까지 끝인 거고, 가장 큰 숫자가 4라고 가정을 하면 1, 2까지가 끝인 거야. 가장 큰 숫자가 3이라고 가정을 하면 1, 1에서 끝인 거야. 맞나요? 이게 숫자 조합이야. 한 번 했을 때 끝나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거를 이제 A, B, C한테 넣어줘야 돼, 얘들아. A가 뭐가 나왔고 B가 뭐가 나왔고 이건 지금 모르는 거야, 우리는. 맞지? 그러면 요 안에 중복인 애들이 있는 거, 요렇게는 배열이 몇 가지일까? 3, 1, 1을 A, B, C한테 매칭시키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지. 왜? 누가 3일지만 고르면 되잖아.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누가 3일지만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는 각각 몇 가지씩? 배열이 3가지씩.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18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는 6팩, 6이겠죠. 3팩 해가지고. 맞지? 그럼 뭐야? 42가지. 즉 몇 가지? 60가지가 있는 거야. 괜찮나요? 덥죠? 또 누가 껐어 이거? 이걸 왜 끄는 걸까? 키지 말라고 하는 건가 혹시? 아니 코드도 뽑아놨어. 뭐지? 아무튼 뭔가 불안하니까 키지 맙시다. 근데 60까지야. 60까지. 확률은? 전체는? 3명이서 주사위를 던지니까 전체가 뭐야? 6의 세제곱이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맞죠? 그러니까 뭐다? 얘를 6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뭐일 것이다? 그냥 6만 약분할게요. 36분의 10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게 뭐야? 한 번에서 끝날 확률이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두 번에서 끝날 확률 구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번만 하면 쉬워. 뭔 소리냐면 잘 봐. 내가 한 번 해서 끝날 확률은 36분의 10이야. 그럼 한 번 해서 안 끝날 확률은 36분의 26이겠지. 그치? 약분할까요? 18분의 5 이렇게? 그럼 안 끝날 확률은 18분의 13이겠지.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갔어. 근데 두 번째에서 끝나야 돼. 그럼 두 번째에서 끝날 확률은 쟤겠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첫 번째에서 끝날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끝날 확률이 18분의 5야. 그럼 얘에서 안 끝나서 두 번째까지 갈 확률은 18분의 13이야.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이 왔어. 두 번째 상황이 와서 똑같이 주사위를 던질 거잖아. 맞니? 결국 어차피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 그럼 주사위를 3명이 던졌을 때 끝날 확률은 몇이겠냐고. 18분의 5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끝날 확률, 얘가 두 번째 끝날 확률, 둘을 더하신 다음 전체 1에서 빼시면 답인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쉽게 말하면 우리 어차피 배웠으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든 그때 끝날 확률은 그대로야. 뭐 주사위를 똑같은 게 안 나온다 이런 말은 없잖아.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39번. 439번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차례로 5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때마다 0점, 검은 공이 1점, 노란 공이 2점이다. 그랬을 때 3개까지 꺼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을 A, 5개까지 꺼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을 B라고 했는데 3A가 B래요.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누겠지. A가 뭔지에 따라서 B가 달라질 거니까 A가 3개까지 뽑았을 때 내가 공을 3개를 뽑았는데 그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일 수 있어? 0점일 수 있니? 0점이라는 건 검은색만 3번 나왔다는, 흰색만 3번 나왔다는 거지. 근데 흰색은 몇 개밖에?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니까 0점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A가 1점일 수 있겠죠? 또 A가 2점일 수 있을 거고, 또 3점일 수 있을 거고, 4점일 수 있을 거고, 5점 가능하니? 1, 2, 2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 그쵸? 까지가 끝이지. 이해됐니? 그런데 잘 봐. B가 3의 1에.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몇 번 뽑는 거야? 추가로 2번 더 뽑는 거야. 맞지? B로 갈 때 추가로 2번 더 뽑는 거야. 그럼 내가 추가로 2번 뽑아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몇 점이야, 추가로? 응? 내가 추가로 2번 더 뽑을 거야. 근데 그때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몇 점이야? 최고 점수가 노란 공 2번 더 뽑아서 4점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B와 A의 차이는 아무리 커봤자 4란 소리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B는 A의 상황에서 2번 더 뽑는 거니까. 맞나요? 맞죠? 오케이. 그럼 얘를 3배하면 몇이니? 또 얘를 3배하면 몇이고 얘를 3배하면 몇이야? 얘 3배하면 9고요. 얘 3배하면 12고 얘 3배하면 15야. 4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죠, A랑 B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로 차이 날 수 있는 게 4야. 그러니까 얘가 끝이야. 그럼 다시 얘로 돌아와서 A가 0이면 B도 뭐야? 0이지. 그럼 5번째까지 뭐만 나왔단 소리야? 흰 공만 나왔단 소리야. 근데 흰 공이 몇 개야? 4개죠. 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이 2가지 경우밖에 안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3번 뽑았는데 1점인 건 흰 공 2번에 검은 공 1번 나온 거지. 그치? 그 확률을 구하면 돼. 지금부터 흰 공 2번에 검은 공 1번이야. 그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개죠? 맞아? 다시 내가 3번까지 뽑았는데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어. 그 순서를 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 거라고? 세 가지일 거라고, 맞죠? 그럼 첫 번째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흰 공 나오고 세 번째 검은 공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몇? 9분의 4.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몇? 8분의 3. 세 번째 검은색 공 나올 확률 7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야? 얘 1 확률이야.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으면 B가 몇 점이야? 3점이지. B 3점이지? 맞나요? 그럼 B가 3점일 확률은 내가 A를 여기까지 다 뽑아놓고 얘들아 두 번을 더 뽑아서 2점을 더 얻었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어? 검은 공 2개 뽑는 것과 흰 공 1번, 노란 공 1번 뽑는 경우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나뉘는 거야. 뭐로? 검은 공 2번 뽑는 거와 흰 공 1번, 노란 공 1번 뽑는 경우의 수. 경우로 나뉘는 거야. 경우의 확률로. 그러면 검은 공 2번 뽑을 확률은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뽑았으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남은 거야 이제. 이미 3개를 뽑았으니까. 맞나요? 그 중에 검은색만 2개 뽑아야 돼. 그럼 첫 번째도 검은색, 두 번째도 검은색이란 소리지. 그럼 몇 개 중에? 총 6개 중에 검은색 2개, 5개 중에 1개 이렇게 쓰겠지. 맞아 얘들아? 그치?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야. 그럼 얘는 뭐야? 흰 공, 노란 공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공, 흰 공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에다가 흰 공이 나올 확률 6분의 2, 노란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위아래는 더해 곱해? 노란색으로 쓴 이 위아래는 더해 곱해? 더해. 그 다음 양옆은 더해 곱해? 곱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없어? 괜찮니? 그 다음에 얘 3번 뽑았을 때 2점이야. 그럼 뭐야? 검은 공 뽑은 게 있을 거고, 다시 흰 공, 검은 공 뽑은 게 있을 거고, 또 흰 공, 노란 공 뽑는 게 있겠지. 맞나요? 이해가 뭔 소린지?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뭐 있어? 흰 공, 노란 공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흰 공, 검은 공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흰 공, 노란 공이니까 이 배열은 3가지고 흰 공, 검은 공이니까 얘도 배열이 3가지야. 확률을 볼게. 첫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첫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9개 중에 4개, 8개 중에 3개, 7개 중에 2개. 노란 공은 2개니까. 또 얘는 9개 중에 4개가 흰 공, 8개 중에 3개가 검은 공, 7개 중에 2개가 검은 공.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얘부터 볼게. 얘부터. 그래서 흰 공, 노란 공을 뽑았어. 그래서 여기가 2면 여기 6점이어야 되잖아. 그럼 몇 점을 추가로 더 받는 거야? 4점을 추가로 더 받는 거지. 원래 2점이었으니까. 2개 뽑았는데 4점을 얻어야 돼. 그럼 몇 점씩 얻어야 돼? 2점씩 얻어야 되지. 그 말은 노란 공 뽑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 노란 공을 뽑았지.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안 되는 거고, 얘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다 추가로 뭐 뽑아야 된다고? 노란 공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흰 공, 검은 공이니까 여기 3개, 여기 1개 있을 거야. 그럼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와 5개 중에 1개겠죠. 됐나요? 괜찮니? 그러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2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질문. 없어? 괜찮아?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